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 결정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를 했었어요.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선출을 했었고요. 국회 표결을 통해 선출을 했죠. 그랬는데 31일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회의를 한 뒤에 1월 1일 날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1월 3일 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합니다. 누가? 국회의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은 국회가 되는 거고요. 피청구인은 대통령.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청구인이 국회입니다. 이렇게 1월 3일 날 이걸 청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요. 그 사안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사안이 발생한 지 180일 안에 하면 됩니다.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할 사안이 인지된 지 6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좁게 잡아도 60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틀 만에 권한쟁의 청구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단한 의욕 발산이죠. 의욕 과잉이었죠. 대통령 탄핵소추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렇게 중요한 일들 탄핵을 한다든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타 헌법기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처벌해 주세요. 규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엄중한 일입니다. 그런 엄중한 일을 대통령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를 제기하는 거를 이틀 만에 해버린 겁니다. 누가? 국회가. 국회명이지만 사실은 국회의장이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 3일 날 아무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그래서 1월 22일 날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을 열었는데 여기서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론기일 날 최상목 측하고 국회 측이 참석을 했겠죠. 헌법재판소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20분 동안 첫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황당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권한쟁의 심판일 텐데 바로 종국결정 선고기일을 바로 잡아버립니다. 2월 3일 날 바로 선고하겠다라고 딱 심리 한 번만 하고 선고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 한 번 하는데 그 한 번도 1시간 20분 했습니다. 1시간 20분 하고 선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 헌법재판소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경우도 원래대로 하자면 양측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임명을 하지 않았는가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아마 설명할 것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 다 기각해버리고 바로 2월 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 있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부랴부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를 내다오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31일 날 금요일 날 바로 제출해라라고 최상목한테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요청해가지고 그날 서면을 받는 게 그리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헌법기관한테 요청하는데 이게 무슨 아랫사람한테 시킬 때도 그날 시켜가지고 그날 가져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그날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 없는 헌법재판소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헌법재판소죠. 이거는 절차를 황당하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 당장 제출은 힘들고 자 변론 기일을 재개해라. 난 할 말 많다. 제출할 것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다. 변론 기일을 재개해 주라 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1월 31일 날 요청을 하지만 헌재에서는 요지부동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바로 선고한다고 했다가 선고 2시간 전에 공보관을 통해서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선고를 연기해 버렸습니다. 오전 중에 헌법재판소 안에서 아마 헌법재판관들끼리 평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걸 평의라고 합니다. 평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 평의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서 합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매우 이례적입니다. 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변론 기일을 2월 10일 날 오후 2시에 하기로 선고 2시간 전에 결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동네 호떡집도 예약해 놓으면 그 시간에 호떡을 살 수 있는데 하물며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권한쟁의 국회하고 권한쟁의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선고를 2시간 전에 연기를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게 지금 동네 호떡집도 예약하면 제 시간에 나오는 게 요즘 세상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스스로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황당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헌법재판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는 모릅니다. 거기 아침에 평의에 참석했던 헌법재판관들과 거기 직원들은 알겠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놓고 보자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으로 매우 큰 실수를 여러 개를 했다는 게 일단 드러났습니다. 첫째, 일종의 서면 제출 요구를 피청구인 측에 1월 31일 날 해가지고 선고 3일 전입니다. 선고 3일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도 황당하지만 당일날 제출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매우 황당한 요청입니다. 잘못된 일처리입니다. 그 다음,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은 더 소명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라고 거듭 밝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방어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사이의 권한쟁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한쪽이 할 말이 많다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매우 큰 절차적 하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짓을 헌법재판소가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인호 교수,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그 기고문도 내고 본인의 아마 SNS에도 올렸던 건데요. 권한쟁의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청구라고 돼 있었잖아요. 국회가 청구인입니다. 국회가 청구인이면 국회라는 말로 하면 국회라는 건 뭡니까? 300명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집합체가 국회입니다. 국회가 청구인이 되려면 국회의원 300명의 의결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판례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판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판례가 있습니다. 2011 헌라 2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준 동의권을 침해받았다고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청구를 대통령한테 했는데요. 그때 전원일치로 심판 청구를 각하했는데 각하한 이유가 뭐냐면 집단으로서의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의결로 권한쟁의 청구를 하겠다고 의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최상목 권한쟁의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의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임의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각하되어야 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판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존재하는 판례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 판례를 보고도 헌법재판소가 이 판례를 무시하고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심각한 하자를 발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에 이걸 가지고 엄청난 갑론을박, 각하해야 된다라는 측과 각하하지 말고 뭐 인용해야 된다는 측이 아마 오전 내내 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판례라는 게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안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사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내전 상태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그 진영주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설사 그렇다 한들 이렇게 존재하는 판례를 뛰어넘거나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다툼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며칠 안에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이런 판례는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하기 전에, 국회의장이 청구를 하기 전에 아까 말했잖아요. 사안이 발생한 지 180일 안에,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한 지 60일 안에 권한쟁의 청구를 하면 되잖아요. 이 중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하려면 국회에서도 충분히 연구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의결을 통해서 해도 됐잖아요. 그걸 이틀 만에 내버린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왜 그랬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처리입니까?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설픈 집단이 돼버렸습니까? 저는 이 부분 헌재도 헌재지만 일단 국회가 크게 욕먹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를 국회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는 건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입법부하고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권한을 놓고 다툼을 하는 엄청난 일인데 이 일을 제대로 된 법률 자문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판례 분석도 해보지 않고 그냥 후루룩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장 마음대로 해도 될 만큼 국회의원들 300명은 바지 저고리입니까? 저는 이 부분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죠? 국회의장 옆에서 국회의장만을 돕는 건 아닙니다만 국회의 입법조사처부터 해가지고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국회 공무원들이 1,000몇백 명이 넘습니다. 국회 보좌진 3,000명입니다. 3,000명. 국회 공무원이 여기에 추가로 한 2,000명은 될 겁니다. 5,000명. 국회의원 300명. 자, 5,0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국회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연구 인력들을 가지고 이런 엉터리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이틀 만에 후루룩 해버린 국회는 뭡니까?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심, 당파심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당파심, 공적 욕심일 수도 있고 당파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을 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상황이 꼬여갈수록 더더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 큰 실수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옆에서 우원식을 보좌하던 사람들도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반성만을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쪽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마음 먹으면 권한대행 측에서 소송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걸 소송을 걸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또 헌재가 섣불리 이거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또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부작위 심판 청구 결정의 한계라고 저기 밑에 써놓은 건데요. 헌재법에 보면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뭔가 행동을 한 거나 작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을 무효화해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를 임명하면 임명을 무효화하면 되고 법을 선포했을 때 그것들을 무효화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심판 청구였어요. 임명을 해야 하는데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청구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즉 임명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취지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그렇다고 해도 임명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고 또 임명 안 하고 미룬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내린다 해도 더 큰 법적 다툼이 생길 뿐이지 전혀 실효적 이익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최상목 권한대행 측으로부터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이 있게 된다면 주변의 의견들을 더더욱 열심히 많이 수렴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정도로 함으로써 당장 임명할 생각이 없음을 이미 드러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헌재도 모양이 우스워지게 되죠. 그런 경우라면 민주당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구실이 생겼다고 좋아할 것 같지만 막상 탄핵하기는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거라서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고 미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부분인데요. 자, 2월 10날로 그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측하고 국회 측이 나가가지고 각각의 근거들을 가지고 쟁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월 10날. 그아님 반갑습니다. sak장수님 반갑습니다. 2월 10날 헌재에 가서 쟁론을 한다는 말은 그날 한 번으로 그날 한 번 더 하는 걸로 심리가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나 증인,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인 변론기일, 추가적인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헌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10날 뒤에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하겠죠. 17일 날 하게 되면 그러고 나면 종국 결정은 언제 해야 될까요? 20 며칠 날 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24일 날 하겠네요. 2월 24일 날 종국 결정을 내린다 한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잘 알겠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받들겠다라고 하고 또 한 1, 2주일 시간을 더 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3월입니다. 자, 3월이 됐을 때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실상 핵심 변론들이 심리 기일들이 중요한 증인 신문들이 이미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때 헌법재판관을 한 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다 끝나가는데 그때 새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따라잡으려고 몇만 페이지 서면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헌법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명 가지고 했다. 그때는 심지어 대법관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임명 안 하면 탄핵해버리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을러대고 있는 판이죠. 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이걸 쭉 보면 빨라도 2월 하순 정도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때 선고가 나게 됐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2월 말 3월 초에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이제 임명하는 게 실익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고 또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는 겁니다. 임명 안 해도 그만일 겁니다. 그때 와서 민주당은 탄핵하지도 못하고, 사실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프로세스는 이미 끝난 그 상황에서 임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때도 이미 8명으로 심판을 한 전례가 있잖아요. 충분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은혁 임명권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든 건 국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허술한 일처리, 그리고 의혹 과잉, 이게 첫 번째 원인을 제공했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사심 가득한 헌재 중심주의 결정.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부터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거기도 권한쟁의가 있습니다. 그 권한쟁의는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일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도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이 2월 5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2월 5일 날 잡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것도 웃깁니다. 권한쟁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한쟁의는 어디 가버리고 왜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부터 합니까? 왜 이게, 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한 2명, 임명하지 않은 1명, 그 사람들의 지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2월 5일 날 변론 기일도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을 첫 번째로 엽니다. 2월 5일 날, 내일 모레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이것과 관계해서 내부의 갈등도 이미 드러나 버렸고, 일처리의 허술함, 미숙함, 그건 지난 31일과 오늘의 결정으로 더더욱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갈 길은 더더욱 첩첩산중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계된 중요한 증인신문이 앞으로 계속 있게 됩니다. 국정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게 되죠. 당장 오전부터 있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헌재는 이미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망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마은혁 아니라도 문영배, 뭐 그러니까 그 여러 명, 이미선, 정정민 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버렸고, 이 책임은 헌재가 자초한 거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원칙만 지켰다면, 규칙만 지켰다면,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행동하는 모습만 보였다면 오늘날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헌재 스스로가 져야 할 겁니다. 이제 누가 헌재를 믿겠습니까?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헌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다 헌재를 밀고
잡아당기고 다 할 겁니다. 헌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헌재가 어설픈 조직이기 때문에 멋대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헌재를 을러대고 겁박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보 집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라는 조직은 지금에 와서는 정말 권위 없는 조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번 정말 계엄과 탄핵을 지나면서 여러 조직들이 끝장을 보여주는데요. 국회가 얼마나 허술한 조직인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가를 봤고, 공수처라는 조직이 얼마나 허술하고 웃기는 조직인가를 봤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조직이 엄청난 권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내전을 겪고 있고 정말로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업무 시간에 독후감이나 다는, 유력 정치인들하고 SNS나 주고받는 뭐 이런 우스운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황당합니다.